안녕하세요. 자, 2015년 제4회 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설비 기수의 기준 및 법규 기준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비는 뭐 간단하게 저희가 치고 그냥 쭉쭉쭉 나가주시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8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가공 전화선로의 상시 유도, 뭐 정전 유도, 뭐 하여튼 많이 되게 길어요. 자, 이런 문제는 전화선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60kV 초과죠. 그리고 40km가 나왔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외웠는데 6, 2, 12 그리고 3, 4,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0kV 여기도 60kV 요거는 이하, 요거는 초과. 그러면 여기는 마이크로. 자, 이게 마이크로 암페어죠. 마이크로 암페어. 여기도 마이크로 암페어. 여기는 12km, 여기는 40km.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선로에 대한 유도 장애에 대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걸 외우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6, 2, 10이다. 6, 2, 12, 그 다음에 3, 4, 12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표 하나로 끝내버리면 되고요. 40kg죠? 그러면 몇 나와야 돼? 3.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간단하게 답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82번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할 때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자, 전선로의 지지물입니다. 그리고 제1종입니다. 자, 우리가 보안공사는 2종, 3종, 2종, 1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1종이 가장 종수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보안공사를 가장 완벽 좀 더 이렇게 좀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종수가 3, 2, 1일 때 1종일 때를 기준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주 또는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A종,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철탑입니다. 자, 그래서 A종에는 목주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다 더 보안공사의 종수로 알맞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A종보다는 B종이, B종보다는 철탑이 보다 더 어떻다? 안정성 면에서는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A종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보면, 자, 뭔지 모르겠지만 철탑 있고요. 철탑 있고, 자, B종이 있죠? 근데 A종이 들어갔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A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철탑 또는 B종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시험장 가서 그러면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 B 철탑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정성이 훨씬 더 높고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가장 안정성이 낮은 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3번 과전류가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만을 시설하여도 되는 전력용 컴퓨터에서 뱅크 용량. 자, 요 뱅크 용량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컴퓨터. 전력용 콘덴서, 뱅크 용량, 그리고 과전류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를 잠깐만 보면, 자, 우리가 뱅크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와 또는 블로리액터 또는 조상기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냥 전력용 콘덴서와 조상기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500에서부터 15,000까지 그리고 15,000이 넘는 경우, 그 다음에 15,000이 얘도 넘는 경우. 자, 이거 외울 때 저희가 이런 얘기하죠. 얘는 내부 고장과 과전류고요. 얘는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이고 얘는 내부 고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수치를 살짝 보시면 5로 끝나죠.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 앞에 문제가 내부 고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 내부 고장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전류가 생긴 경우죠. 그러면 과전류는 얘와 얘가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답이 얘와 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15,000kV 암페어가 넘는다라는 단어는 없죠. 그러면 15,000kV랑 500kV 킬로볼트 암페어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확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써야 되는 캐피턴스의 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문제죠. 문제로서의 가치는 약간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2010 몇 년도인가 하여튼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2년 내지는 3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를 외우고 가시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지선의 목적. 자, 지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예, 전주고요. 요 전주가 인류형이다라고 하면 마지막 개소다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예, 가공 전선이 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뭐가 장력이 존재하겠죠? 힘이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이거 놔두면 계속 이쪽으로 치우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지선 밴드, 구형회자. 자, 이렇게 지선을 둡니다. 이게 지선이죠. 그럼 이 지선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러한 구조물을 즉 지지물, 우리 흔히 말하는 전주를 뭐하기 위한, 지탱해지기 위한, 다른 말로는 보강해주기 위한 일종의 선입니다. 맞죠? 예, 보강선이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거, 안정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평형에 대한 장려를 줄이기 위하여. 1번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건 틀렸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 유도장애 방지하는 거는 차폐선이죠. 지선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지선이 뭔지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선을 모르는데 지금 요 반을 듣기에는 좀 애매하죠.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85번 1차 전압이 22.9kV 중동전 접지선로에 접속하여 변압계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자, 절연 내력 시험 문제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죠. 항상 나옵니다. 자, 이때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22.9kV는 무조건 0.92배입니다. 또 0.92배는 중성점 다중접지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다중접지, 중성점 다중접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0.2배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절연내력 시험에 대한 표를 외워달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중에서 항상 탑 클래스는 얘입니다. 다중접지. 그리고 25kV 이하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22.9kV는 무조건 0.92배. 그래서 시험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얘입니다.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0.92배 찍으십시오. 만약에 시험 문제 갔는데 22.9kV의 시험 전압은 얼마인가? 예, 22.9 곱하기 0.92배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얘가 탑 클래스니까 항상 얘가 1순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 얘네들. 뭐 얘도 나올 수 있고요. 얘네들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얘가 제일 잘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교류가 아니라 직류로 시험 전압을 잡을 때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실제 시험 전압은 뭐다? 교류 전압 곱하기 2배수. 요거는 뭐다? 직류일 때를 말하죠. 그 다음 배수를 해주면 되고, 무조건 견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분. 뭐에 견딘다, 뭐 수압에 견뎌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전압에 견뎌야 된다, 견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분 찍으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되는 겁니까? 그러면 4번이 되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표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0.92배가 기준이다. 그래서 0.5배, 0.125, 뭐 0.1, 1.11, 1.5, 1.25, 1.1, 그 다음에 0.72, 뭐 이런 것들도 문제로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 외워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0.92배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문제 간략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가죠.
자, 86번. 자, 지중 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암. 자, 지중암의 크기 끝났죠? 예, 지중암의 크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중 전선로에 폭발될 수 있는 가스, 말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가연성 가스라고 합니다. 뭐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수도 있고요. 뭐 시아나수소라든가 뭐 수도가스라든가 이런 게 유입될 수 있는 뭐 메탄 뭐 이런 것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한 곳에서 지중암의 크기는 몇 이상일 때 가스를 방사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환기 시설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이 뭐냐면 자,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이렇게 1세제곱미터 예, 마다 뭐를 해줘야 된다? 이상일 때는 뭐다? 환기 시설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4번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면 하여튼 폭발성 가스 나오면 무조건 1세제곱미터 네,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가전류 차단기가 30A 배선용 차단기에 자, 배선용 차단기가 얼마입니까? 전격 전류가 30A짜리 배선용 차단기에 몇 암페어? 60A니까 60A는 몇 배입니까? 2배 전류죠? 자, 30A의 차단기에다 2배 전류의 전류가 통했어요. 예, 그때의 동작 시간은 몇 분 이내인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빨리 동작해야 되겠네요. 큰 전류니까 2배 이상의 큰 전류니까. 그래서 얘는 몇 분이다? 2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차단기 동작 시간을 다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게 30A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게 2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제답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죠? 요거랑 이제 퓨즈. 예, 휴즈도 1.1배에서는 뭐한다? 용단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포장 휴즈냐 비포장 휴즈냐에 따라서 예, 몇 배가 또 바뀌고요. 그 다음에 2배의 전류가 됐을 때는 예, 똑같이 2분 안에 용단돼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시설 규정으로 있죠. 예, 그러한 표들이 다 있는데 우선은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전류가 됐을 때 30A짜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정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다? 2분 안에 동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썩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88번. 옥축도는 5개에 시설되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건 시설 기준인데 저는 이런 문제가 제일 왜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어디 가서 이게 찾기도 힘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돌다가 한번 뚝 튀어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옥 외에 건물 외에다가 내가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뭐는 고압용 이동 전선을 시설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압용 접촉 전선 예, 시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 요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이동 전선. 이동 전선은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시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옥측 또는 옥 외에 시설할 수 없는 실제 설비는 뭐다?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전구선은 예외적으로 보다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적 규정이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외우고 가십시오. 뭐 이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시간 투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400V 이상인 전구선은 5개에 시설할 수 없다.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고요. 자, 89번.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전기량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만 한다. 뭐 전기철도용 변전소겠고 생략이 가능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변전소 있죠. 발전소 또는 변전소. 이거를 우리는 발변전소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반드시 계측해야 되는 장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전압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류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전력계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 말고도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측정 장치도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 전기 쪽은 이렇게 필요하고요. 전압계, 전류계, 그리고 전력계.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무슨 전력 나와요? 피상 전력 나오니까 역률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률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도 구할 수 있죠. 무효 전력 나오니까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효 전력계도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발변전소에서는 필요하지만 단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단 전기철도야 철도의 변전소인 경우에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전압계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외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철도용 변전소에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주변압계 전압계측장치인 전압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얘도 예외 조항이니까 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건 발변전소에 필요하지 않는 계측기기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요 세 개가 나오고 하나는 뭐 주파수계 또는 역률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그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전기철도는 뭐가 필요하지 않다? 전압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90번 문제.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고압이잖아요. 당연히 고압인데 옥측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절연이 잘 된 게 1순위로 무조건 들어가겠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탑 아닙니까? 그죠? 절연 내력은 케이블이 탑이잖아요. 절연 전선 이런 거 아니고 나전선도 아닐 거고 케이블이겠죠. 그러면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장 절연이 잘 된 놈이 누구냐를 찾으면 답이 되는 거잖아요. 답은 1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깔끔하게 그냥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91번 고압 가공 전선에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율, 기초 안전율 나왔습니다. 경동선 나왔습니다. 2도 나왔습니다. 끝. 자, 우리 기초 안전율. 자, 요 안전율 K는 자, 인장, 강도, 그리고 설계 하중이죠. 자, 요런 것들은 어디에서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더 합니다. 그래서 설계 하중은 뭐다? 우리가 어떠한 도면을 만들어서 어떤 설계를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실제 필요한 하중들이 있어요. 뭐 내가 요 물건을 요 교탁을 만들었을 때 이 교탁에 가해지는 응력이라든가 또는 하중이 있겠죠. 그 하중을 고려한 거를 설계 하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재가 돼 있을 때 이 목재의 프레임이 실질적으로 실험 데이터로 따지면 제가 힘으로 눌렀을 때가 만약에 70kg다. 근데 얘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만약에 140kg다.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허용할 수 있는 인장 강도가 140kg고 실제 얘한테 주어질 수 있는 설계 하중은 70kg입니다. 그러면 안전율은 몇이다? 2.0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설계 하중이 70kg에 맞춰졌고요. 인장 강도가 방금 얘기했듯이 140kg다. 즉 실험실에서 얘를 프레스 늘려봤더니 140kg까지 버티는 거죠. 그럼 이때의 안전율이 2.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지지물이 있고요. 철탑,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전선로가 있어요. 가공전선 또는 요놈과 같은 개념으로 2도를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잡는데 자, 볼게요. 지지물은 기초 안전율이 2.0인데 가령 뭐가 나오면 자, 가령 2.0인데 이상 상정 하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바람은 어느 정도의 측풍이 예상되지만 협곡 같은 데 이런 데는 측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 수 있겠죠. 그거를 보다 이상 상정 하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지리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거죠. 그때는 1.33을 해요. 왜? 이 하중이 크기 때문에. 즉 얘가 커지는 거예요. 설계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1.33으로 해도 돼.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2.0하고 1.33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좀 더 큰 안전율을 우리가 선택하게 돼. 안전율에 대한 값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은 2.5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경동선 또는 내열 합금 선일 때는 얘는 몇이다? 2.2를 우리가 잡게 돼 있고요. 지선은 2.6이 나오죠? 요거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무조건 안전율로서 외우고 안전율은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뭔지를 제가 설명했고요. 얘는 100% 시험 문제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얘는요. 경동선 나왔죠? 그 다음에 안전율 나왔죠? 그 다음에 2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동선 안전율 2도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바로 2.5인데 원래는 2.5인데 경동선이 나왔으니까 얘를 2.2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얘네들.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뭐 저 구석에 있던 문제가 튀어나왔어. 그거 맞춰야 돼. 이런 그 집착을 갖지 마시고요. 뭐만 가지시면 돼요.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만 나는 맞추고 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그냥 18개 나와요. 설비는. 18개, 최소 16개는 나옵니다. 설비는 무조건 최소 16개는 넘어가야 돼요. 뭐 설비가 12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개니까 4개 정도는 여유를 잡고요. 잘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 18개는 나오니까 예, 그때는 훨씬 더 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이렇게 조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안전줄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절연 내력 시험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면 체크를 잘 해놨다가 관연도 문제 저희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 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92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 자, 직매입니다. 직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예. 그리고 압력을 받을 우려. 예, 그럼 끝났죠, 뭐 이거. 자, 터파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다 흔히 말하는 트라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무조건 선을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트라우라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을 하나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선이 놀아요. 예, 땅 속에서. 프레임 하나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넣습니다. 하나, 1코어, 2코어, 예, 3코어. 그리고 모래를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다시 흙을 다져줍니다. 흙으로 이렇게 다져주겠죠. 맞죠? 그래서 요 지금 노란색으로 된 걸 이걸 트라프라고 해요. 트라프, 트라후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넣었을 때 이때 요 매립되는 요 깊이가 중요하겠죠. 요 매립되는 깊이가 일반적으로 위에 뭐가 있다? 중량을 힘을 가하는 놈이 있다. 중량을 이렇게 프레스하는 놈이 있다. 이렇게 프레스. 힘을 가한다. 예, 중량이 이렇게 있는 곳. 요 경우에는 몇이다? 1.2m 깊이로 묻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량에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 깊이를 해줘야 뭐가 된다? 얘가 완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힘이 이쪽에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량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0.6m를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 트라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콤바인 덕트라는 게 있어요. 콤바인 덕트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 덕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요 트라우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직매식이 아니라 관로식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1m로 바뀌고요. 뭐 이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4번에 있다라는 거. 문제는 쉬워요. 예, 그래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1.2m. 1.2m니까 120cm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